중성미자와 한차원 입자. 이것은 앞에서는 이제 중성자, 알파의 힘이다. 알파의 힘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 여기는 중성미자, 한차원 입자는 표준 입자. 제가 설명하기로 알파 입자 속에 베타 입자들이 말려 있고, 알파 입자 속에 이렇게 그 빨간색 알파 입자 속에 베타 입자들이 말려 있는 겁니다. 그럼 베타 입자 속에는 또 감마 입자, 이거 조그만한 거, 감마 입자가 또 말려 있는 거죠. 이것이 반복된다. 즉 입자는 차원의 집합체다. 차원이 집합체가 입자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입자이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주장을 했었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 이거 입자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한 차원 입자, 알파 입자만 존재하는 거. 알파 입자만 존재한다. 그럼 얘네들이 없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입자거든요. 이게 입자예요. 입자. 얘네들이 사라지면 이렇게 되겠죠. 크기는 조그만해지고 똘똘똘 말려는 있고 똘똘똘 말려 있다. 질량이 있다는 겁니다. 질량이 무지개 작다는 거죠. 뭐 거의 뭐 이게 탈출하면은 이게 뭐 엄청나게 작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왜 얘네들끼리 미는데 서로 밀죠. 미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얘가 탈출해 버리면 얘는 엄청나게 작게 말려 있겠죠. 질량이 아주 조금으로 뭐 측정이 되는, 사실 뭐 그것을 질량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측정은 아주 조그만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얘는 알파이고 알파만 존재합니다. 앞에서 중력 알파의 힘, 어미 블랙홀의 힘, 양력 알파의 힘, 어미 블랙홀의 힘, 전자기력 베타, 할미 블랙홀의 힘, 강력 감마, 증주 할미 블랙홀의 힘. 다시 어미 블랙홀의 힘은 중력과 양력이다. 어미 블랙홀 힘 알파, 베타, 감마. 그러니까 알파만 존재하는 거죠. 이것만 존재하니까 어미 블랙홀의 힘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중력과 양력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일단 정지 입자이죠. 알파는 정지에 있다. 여러 번 설명했고, 이상한 현상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 이상한 현상이 뭐냐? 전기장이 안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게 전기장 요거 베타, 얘가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펼쳐질 게 없는데 전기력에 반응 안 하는 겁니다. 중력과 양력에만 반응한다는 거죠. 그걸 이상한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런 입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너무나 많이 있죠. 왜냐? 얘네들이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얘네들이 떨어져 나간 만큼, 이게 빛이죠, 빛. 우리 세계의 빛. 빛이 존재하는 만큼 알파 입자도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측정을 한다는 거죠. 전기력이니까 뭐 시험 전화 뭐 갖다 대고 뭐 어떻게 하면은 측정이 잘 되는데 얘는 측정이 안 된다는 거죠, 얘가. 근데 잔뜩 있어요, 잔뜩. 우리 세상에 잔뜩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잔뜩 있다. 그것이 이제 한 차원 입자, 차원 한 개만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반복 차원의 집합체로 있어야 되는데, 베타 입자만 존재하는 것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베타 입자만 존재한다. 얘가 이렇게 툭 떨어져 나와서 얘만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베타 입자만 존재할 수 있는, 이게 입자가 아니에요. 이게 입자가 아니라 파동으로 된다. 그러니까 XYG 알파 베타, XYG 알파 베타, 이렇게 차원의 집합체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알파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입자가 아닌 거죠. 파동으로 빛의 속도로 쫙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게 전자기파. 물론 정확히는 이게 정확한 그림이니까 이게 떨어져 가지고 파동으로 쫙 펼쳐져서 나간다는 거죠. 분명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현상 아닙니까? 전자기파 이상하죠. 이상한 현상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익숙해가지고 왜 익숙하냐? 전자기파가 나오니까, 전자기파 뭐 시험 전화 갖다 대고 그러면 바로 측정이 되니까, 이거 이상한 현상이고요. 이거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얘는 시험을 뭐 맨날 시험하니까 얘는 시험을 못 하는 거죠. 이거 전자기파가 존재하지가 않는데, 즉 중력 가지고 이거 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중력 가지고 시험을 하겠습니까? 이게 똑같이 이상한 입자이다. 그럼 감마 입자만 존재하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까? 쭉 이게 일단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또 떨어져 나온 겁니다. 얘가 이렇게. 이게 뭐 이게 뭘까? 이게 빛이거든요. 빛에서 알갱이가 또 떨어져 나왔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파동이에요. 파동. 입자 아닙니다. 파동에서 알갱이가 떨어져 나왔다? 뭐 그것도 또 뭐 어떻게 부르는 이름이 있지 않을까요? 또 그래서 이제 감마 입자만 단독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을까? 이건 물음표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 입자 속에 갇힌 베타 입자 이것이 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기장을 쫙 펼치는 거예요. 돌돌돌 말린 게 쫙 펼쳐졌다가 다시 돌돌돌 말렸다가, 물론 이제 그 현 물리학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지만 뭐 또 어차피 서술을 쓰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 관점에서 이게 전기장이라는 거죠. 아니면 뭐 전기장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장이라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저는 이게 똘똘똘 베타 입자가 똘똘똘 말린 게 쫙 늘어났다 감겼다 풀어졌다 감겼다 풀어졌다 이렇게 막 한다. 그게 뭐냐? 차원이랑 차원. 공간이에요. 공간의 방음막을 형성을 하는 겁니다. 내 공간에 침입하지 말라고. 물론 이제 그건 같은 극끼리, 다른 극끼리는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공간이. 그러면은 왜 베타 입자들이 이렇게 튕겨져 나가냐? 그 튕겨져 나가는 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입자가 충돌한다든지, 핵융합 한다든지, 초고온에서 플라즈마 도대체 막 전자 원자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는 게 플라즈마 아니겠습니까? 플라즈마 이런 현상으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다 떨어져 나가 버리면 얘는 다시 얘는 뭐냐고. 얘는 뭐냐는 거지. 얘는 측정이 되는데 얘는 전기장으로 측정이 되는데 얘는 측정이 안 된다. 잔뜩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제가 이게 N이고 S고, N 중성미자, S 중성미자. 예를 들어서 이걸 중성미자라고 하면 얘를 반중성미자? 그런 거 아닐까? 당연히 N 중성미자는 전자하고 충돌하고요, 반전자하고 융합하겠죠.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결국 이런 것들이 원래 표준 입자에서 막 이런 것들이 막 변화무쌍이 이렇게 됐다가 똘똘똘 말렸다가 막 탈출했다가 쫙 펼쳐졌다가 이러는 거 아니냐. 현 물리학 단어의 정의에서 중성, 이게 중성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중성이라는 것은 뭔가가 0이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가 0이어야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전자기력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성이라고 단어를 썼는가? 제 무슨 뜻이냐면, 일단 입자가 있다, 그리고 반입자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입자하고 반입자죠. 이 논리라면, 아니 알파 입자, 알파 반입자, 이거 둘 다 중성입니다. 중성의 단어의 정의를 물어봐요. 둘 다 전기력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중력하고 양력만 반응을 하죠. 얘는 그래서 이게 중성이라는 뜻이 좀 무슨 뜻인지 분명 이게 N이 있고 S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성미자도. 중성의 뜻을 좀 명확히 해야 하지 않냐라는 뜻입니다. 중성미자, 뉴트리노,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하는, 그래서 제가 설명했어요. 이 양력과 중력에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거 잔뜩 있다, 우리 세상에. 단지 전기장으로 측정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중력 가지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중력 가지고 측정을 하겠습니까? 아주 작은 질량을 가진 기본 입자, 이게 중력이에요. 중력 가지고만 하는데 이게 질량이 너무너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주장하기로 중력은 절대 중력으로 해야 된다. 상대 중력이 아니다. 절대 중력으로 하면은 중력과 양력은 동일할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었고요. 일단 이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제 논리로. 스핀은 2분의 1은 페르미온과 렙톤이면 약한 아이소스핀이 전하를 띠지 않는다. 일단 전하를 띠지 않는다. 펼칠 게 없어. 얘는 전하를 띠는 거죠. 펼칠 게 막 쫙 펼쳐졌다가 오므라들었다가 감겼다가 펼쳐졌다가, 얘는 전하가 없는 거 당연한 거고, 스핀이 2분의 1 하여튼 돈다.
뭐 이쪽은 반대로 도는 거죠. 도는 것과 반대로 도는 것, 뭐 아마 2분의 1일 수도 있겠습니다. 둘 다. 왜냐하면 결국 알파로 돌기 때문에 뭐 알파로 도는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게 모르거든요. 그게 도대체 이게 이쪽으로 도는지 이쪽으로 도는지 모르죠. 왜 알파로 도는데 우리 세상 축 XYG로 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성미자는 3세대 전자, 뮤온, 타우온으로 되어 있다. 중성미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온 중성미자. 이게 중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이렇게 해버리면 중성이 아닌 거죠. N 알파만 입자. S 알파만 입자. 알파만 있는 거, 알파만. 이게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냐. 중첩이 된 겁니다, 중첩. 그럼 이렇게 중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말 그대로 중성인 거죠. 알파 중성. 얘가 이제 딱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쫙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자연 붕괴. 원래 이거였다. 이게 쫙 분리가 된다. 자연 붕괴가 일어난다. 그러면 중첩이 뭐냐? 아, 이게 말이 되느냐? 입자하고 입자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중첩이라는 게 바로 뒤에 양자 얽힘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첩이라는 게 이게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냐. 입자가 펴지는 거예요. 펴져가지고 N이 이렇게 되고 S가 이렇게 되고, 이거 쭉쭉쭉쭉 또 이제 이건 어미 블랙홀, 이건 할미 블랙홀. 이게 중첩을 그렸다, 그림으로 그렸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중첩이란 뭘까? 그래서 논리가 이제 전자 중성, 말 그대로 중성, 이거랑 이게 전자는 이거예요, 이거.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 요것이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툭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렇게. 원래 알파였어요. 이게 베타가 오면서 툭 떨어져 나온 요거. 그러면은 또 이 그림이 있고, 또 저 뒤에 입자의 탄생 과정을 그려보자. 이 그림이 또 이렇게 있고, 여기서 막 툭 떨어진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이 있고, 그 자기력선이 툭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수학을 믿는, 막 갑자기 없던 게 짠하고 나타나고, 그게 진실이다. 근데 그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없던 게 짠하고 나타납니까? 그래, 차라리 이게 그래도 뭐 소설 쓰는 거지만, 그래서 하여튼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면, 어미 블랙홀이라는 게 존재한다 라는 가정을 한다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 뮤온은 뭐냐? 할미 블랙홀, 요게 중성미자는 뮤온 중성미자. 이게 이제 또 똑같은 논리로 N하고 S로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 타우온 중성미자는 뭐냐? 또 증조할미. 힘이 전혀 다르죠. 이건 어미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힘이고, 할미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증조할미 블랙홀이 만들어내는 힘인데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힘의 차이도. 그래서 3세대라는 거죠. 사실 중성의 단어가 조금 명확하게,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몰라도 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이들은 총 렙턴수를 보존하지만 중성미자 진동으로 인해 막가르 렙턴수는 보존하지 않는다. 중성미자 진동, 최초의 중성미자가 다른 종류 중성미자로 변환되는 진동 현상을 관측함으로써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음을 입증. 근데 말이 좀 어려운데, 우선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음을 입증. 자,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다. 자, 요게. 아니, 똘똘똘 말리지 않았습니까? 똘똘똘 말리면, 이거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제가 E는 MC의 제곱, 또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똘똘똘똘 말렸으면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E는 MC의 제곱하면은 M, 질량 계산된다는 거죠. 이게 입자다. 질량이 있다는 겁니다. 요건 이제 우리 세계에 존재하는 입자, 요건 반대의 세계에 존재하는 입자, 즉 거의 뭐 우리 세계에는 많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중성미자의 질량이 너무너무 조금, 중성미자의 질량은 전자의 100만 분의 1. 와, 이거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전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으니 얘는 뭐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다. 왜 100만 분의 1이냐? 그게 이제 할미 블랙홀하고 어미 블랙홀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 너무너무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물질과 상호작용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다. 당연히 물질과 상호작용을 일으키지 않죠. 왜냐하면 얘는 쫙 펼쳐지는 거예요. 얘가 쫙 펼쳐져가지고 얘가 힘을 발휘하는 공간이 엄청나게 넓은데 이건 뭐 펼쳐질 게 없습니다. 펼쳐질 게 없으니까 대부분 통과죠. 뭐 공간이 너무나 작다. 공간 어마어마하게 공간이 크다. 그래서 중성미자의 질량이 있다. 너무 조금 질량이 있다. 근데 이게 여기 최초 중성미자가 다른 종류 중성미자로 변환되는 진동현상. 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금 알파 입자가 알파 중성미자가 베타 중성미자로 바뀌었다는 건데 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왜냐면 이게 바뀔 수가 없거든요. 이건 알파예요. 알파 무조건 알파는 알파다. 베타는 베타다. 알파하고 베타끼리 이제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이제 막 탁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탁 달라붙을 수는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이게 바뀔 수가 있느냐? 이게 혹시 이게 아니라 이게 아직도 진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 연구를 하고 이제 노벨상 그 공원에 노벨상을 탄 거지. 이게 뭐 정답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혹시 이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게 제가 이제 중첩이 이렇게 됐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원래 중첩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는데 플라즈마 이제 고온이에요. 고온. 플라즈마라고 한다면 다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떨어지는 거예요. 얘가 다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면 얘는 측정이 안 되고 그러면 얘가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 혼자 있으면 이게 중성이거든요. 얘가 중성입니다. 그럼 얘는 뭐냐는 거죠. 얘는 그러니까 즉 겉보기 얘는 이제 그냥 날아가가지고 측정 자체가 안 돼 버리니까 그냥 모르는 거죠. 얘는 측정이 안 되니까 그냥 모르는 거고 얘 알파가 얘로 바뀌었다. 베타로 바뀌었다. 전자 중성미자가 미온 중성미자로 바뀌었다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라고 또 제가 방금 한 것은 제 주장은 아니고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한번 관점. 왜냐하면 이게 보존 법칙 또 차원 이게 만약에 차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알파 차원이 베타 차원으로 바뀌냐는 거죠. 바뀔 수가 없다 절대. 필히 X, Y, G, 알파, 베타, 감마 순서대로 가야 돼요. 순서대로. 뭐 알파가 감마로 바뀌고 감마가 막 베타로 바뀌고 그런 건 좀 이상한 것 같다라는 겁니다. 중성미자의 질량 여부가 큰 관심을 끌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우주를 구성하는 이른바 암흑물질일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중성미자 질량 이게 암흑물질은 아니죠. 암흑물질은 저는 어미 블랙홀이 암흑물질이다 라고 했고 이게 중성미자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 단지 관측이 안 되는 거죠. 중력 가지고 관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중력 가지고 관측을 못 한다는 겁니다. 페타가 없는데 전기장이 없습니다. 전기장이 펼쳐지지 않는 것이다. 중성미자는 우주에 대단히 많은 양이 존재한다. 대단히 많은 양이 존재한다. 빨간색이 존재하는 거죠. 요거는 바로 뒤편에서 우리 세상에 이게 존재하고 요거는 요쪽 세상으로 어미 블랙홀 바로 표면 반세상으로 빠질 것이다 라고 한번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중성이라는 거는 또 이게 중성이 또 두 가지 중성이라는 게 두 가지가 뜻이 있다. 원래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성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것이 바로 양력이고 중성은 어미 블랙홀에 의해 자연적으로 N과 S로 분리가 된다. N과 S로 이렇게 분리가 될 것이다. 라고 그 현상은 그 중간 과정은 요렇게 이것이 또 양자 얽힘을 만들어내는 것일 것이다. 또 여기 이제 태양 중성미자 진동, 대기 중성
미자 진동, 뮤온이 대기 중에서 붕괴하여 전자 중성 미자를 만들어냄. 예. 대기 중 이거는 제가 무슨 뜻인지를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근데 대기 중성 미자를 한번 또 설명을 해보자면, 뮤온, 베타라는 거죠. 대기 중에서 붕괴하여, 이게 베타가 붕괴해서 알파로 바뀌었다. 이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게 플라즈마, 이게 대기 중이라고 했으니까, 대기 중이라는 말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태양에서 오는 거죠. 태양은 플라즈마의 세상이고, 원래 이렇게 왔다는 거죠. 이렇게 다 이게 여기서 우리 현세에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돌아다니다 온 거예요, 얘가. 그럼 얘는 얘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일단 무조건 얘하고 만나야 돼요, 필이. 그러니까 대기 중 15도씨가 되니까 온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온도가 떨어지니까 얘가 요게 탁 달라붙고, 얘가 요게 탁 달라붙고, 얘가 요게 탁 달라붙고. 이러면은 이게 전자 중성 미자가 되거든요, 이게. 다시 분명 얘는 관찰이 된다, 이게 그럭저럭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얘는 왜? 결국 베타니까 이게 결국 중성 전자기력이거든요, 이게. 중성 전자기력. 얘는 어떻게든 관찰이 되는데 얘는 관찰이 안 돼요, 이게 얘가. 그런데 이제 표준 15도씨 되면 딱 달라붙어야죠. 이제 플라즈마 온도가 떨어졌으니까 얘 탁 달라붙고. 그러면 얘 여기서 이제 약간 관측이 된다는 거죠. 알파로 바뀌었다. 전자 중성 미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또 이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원자로 중성 미자, 전자 방중성 미자 등의 진동 수메가 일렉트론 볼트. 되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전자 반중성 미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수메가 일렉트론 볼트. 이게 분명 전자는 여기 2.5 일렉트론 볼트랑 중성 미자, 또 왼손인데 또 왼손 오른손 하여튼 중성 미자, 전자 반중성 미자 2.5라고 했는데 또 여기는 또 왜 여기는 뭐 수 메가 일렉트로 볼트라고 또 얘기하는지 물음표. 빔을 이용한 중성 미자 진동, 입자 가속기에서 붕괴 진동, 원자 붕괴에서 중첩된 진동을 발견. 중첩된 진동.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게 중첩일 것이다. 이게 중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떨어지면 똘똘똘똘 똘똘똘똘 말린다는 건 여러 번 설명을 했고, 중첩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를 중성미자 진동과 관련 지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는 뭐냐? 제가 볼 때는 한 차원, 원래 표준은 차원의 집합체인데 한 개만 있는데 여기 또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말 그대로 중성미자이지 않냐? 결국은 뭐 이거라는 거죠. 이게 중성미자라고 하면은 얘는 반중성미자. 뭐 앞에서 제가 이게 반중성미자라면 얘가 중성미자. 그럼 결국 이거는 뭐냐? 뭐 결국 이거는 뭐 또 이렇게 결국 이게 이거인 거죠. 이게 이거하고 이거 뭐 결국 그림은 같은 그림인 것 같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차원 감축이 또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블랙홀은 무조건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차원 하나가 사라지는 거죠. 축이 입자가 됐다. 축이 차원이에요. 차원이 입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립계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원래 축인 중성이었는데 n과 x로 짝 찢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n과 x로 나누어진다. 필이 이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아니냐. 도대체 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우리 세계를 절대 지배하죠? 그거 뭐 설명하는 거 있나요? 왜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가느냐죠, 이게. 미래에서 과거도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이것일 것이다. 이게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제안입니다. 그래서 중성미자란 원래 입자가 이렇게 이게 차원의 집합체가 돼야 되는데 차원이 한 개만 있어가지고 도저히 참 이해하기 좀 힘든 상황이 발생되고, 특히 알파 입자 요거
요거는 이게 측정이 안 되니까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든. 예, 그리고 베타 입자 마찬가지. 중성이 돼버리면 베타 입자가 중성이 돼버리면 또 측정하기가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중성인 거죠. 예, 그런 원인이 이런 그림 때문에 그러지 않는가라는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